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아침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며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가을비가 내립니다. 남쪽에서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부딪혀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비구름대는 계속 이동하며 새벽부터 우리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이번 비는 하루 종일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주말까지 오다 그쳤다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내일까지 10에서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7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곳에 따라 비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도 주춤합니다. 자외선 지수도 오늘은 낮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 완연한 가을 날씨 느끼기 좋겠습니다. 주말까지 정체전선 사이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며 비가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는 가족 등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스스로 피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한 시의원이 이 법을 무시한 채 이해충돌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직무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상임위원회 배정은 당시 시의원의 요구를 의장이 받아들여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포항시 의회가 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의회 의원 33명 중 5선으로 최다선인 김성저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원회 구성 때 건설도시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자녀는 건설도시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소속의 팀장이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럴 경우 김 의원이 직무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업무를 맡지 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회피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결국 이해충돌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1년여 동안 직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몰랐어. 그거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냥 보여 그래야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상임위원회 배정 권한을 가진 시의회 의장에게 오히려 문제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요청했고 의장은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희망 따있는 데다가 배치가 돼 있어갖고 그냥 원점에서 그래 이야기하면 그래 토론했는 건 한번 사실 있지만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이 사실 33명이다 보니까 그까지는 저희들이 캐치를 못하고 좀 한참 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인지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 속에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포항시 의회에선 무시된 겁니다. 이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지금 소속 기관장인 의장이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둘 다 사실 위반이 되는. 김 의원은 관련 법률을 잘 몰랐고 자녀와의 대면 업무 때는 자리를 피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보통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이제 공직윤리 제도 가운데 하나로 지역에도 다 그렇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셨다고 하면 사실은 시의원을 하실 자격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논란이 커지면서 김 의원의 자녀는 지난주 포항시 남구청 산업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곳 역시 김 의원이 소속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여서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의 이해충돌 직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밝혀오진 않았으며 포항시 의회는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의견을 물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프리랜서 규모는 406만 명으로 이들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33시간, 평균 월급은 180만 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는 남성이 288만 명, 여성은 118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프리랜서 51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은 33시간, 평균 월급은 180만 원, 평균 경력은 5.9년, 평균 연령은 43.6세로 중장년 비율이 높았습니다. 직종은 과외나 레슨, 상담이 20.5%로 가장 많았고
코딩과 디자인, 영상 편집, 음식 배달 등 순이었습니다. 경주시가 모바일 앱 하나로 숙박과 교통, 관광을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황리단길과 중심 3가 등을 시작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1,100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도 새로 조성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경주 여행의 1번지 황리단길입니다. 여행자들이 숙박과 식당, 주차장 등을 일일이 알아보고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줄이기 위해 경주시가 통합관광 애플리케이션 경주로 온을 출시했습니다. 앱에는 경주의 관광 명소와 식당, 숙박과 교통 정보 등이 담겨 있고 예약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또 만화가 허영만 작가의 맛집 탐방과 배우 송일국의 역사여행 오디오 가이드를 비롯해 관광명소 AR 도슨트 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도 담겨 있습니다. 원클릭을 통해 가지고 숙박, 그다음에 맛집, 찻집,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 번에 내가 그 계획을 다 세울 수 있도록 그러한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공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앱을 사용한 관광객들은 기존의 여행 방식보다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주를 위한 집약이 돼 있는 어떤 집약체다 보니까 다른 포털에서 경주 거를 찾아가지고 어디 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경주로 온 앱 출시와 함께 황리단길 여행자 라운지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짐도 보관하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주요 관광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관광 앱과 라운지 조성에 이어 경주시는 신경주역 등에 미디어 아트를 설치했고 대형 주차장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차원에서의 그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차원, 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공하는 주차장과 더불어서 1,100명 규모의 대형 환승 주차장도. 경주시는 모바일 앱에 대한 평가가 좋다며 보문단지와 중심상가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300여 곳으로 확대하고 KTX와 경주월드, 시티투어 연계 상품 할인 혜택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가 디지털 저탄소 에너지 자립 등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개조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992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철강공단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스마트 제조와 에너지 자립, 자원순환, 탄소 중립 등 첨단화를 촉진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기초조사와 지하 매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천 수위 관측 장비, 지능형 CCTV 등이 보강됩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력 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미래 첨단 산업 및 지역 핵심 전략 산업과 연계되거나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학과를 신설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과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박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발전이 빨라지면서 지역 대학도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우주기지, 우주항공 등 전문성을 갖춘 우주공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우주공학부를 신설했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이자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미래차, 로봇 등의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 전공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경북대와 금호공대, 안동대가 국내 최초로 국립대 공동으로 설립한 학과입니다. 고령화 사회, 코로나 팬데믹 등의 여파로 건강, 신약 분야가 전기를 맡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와 계명대는 혁신 신약학과를 각각 만들어 졸업 후 산업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형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교육부의 첨단 분야 선정 결과로 경북대학교가 가장 많은 294명의 입학 정원을 확보하여 이들을 4차 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전문 인재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도 두드러집니다. 영남대 소프트웨어 융합부와 로봇공학부, 계명대 스마트 제조공학 전공, 대구 가톨릭대 AI 빅데이터 공학과 등은 지역 산업의 재편 움직임에 힘입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보건의료, 위험응급구조, 게임, 콘텐츠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관심사로 떠오른 분야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건의료 분야 수요가 급증하는 최근의 추세도 관련 학과 신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결국은 공급과 연구자 중심, 수요자와 시장 중심, 현장 중심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움직임이다라고 보고요. 학령 인구 급감으로 대학 생태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산업 구조와 사회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전통적인 학문 분야를 넘어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인 학과 신설과 개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대학교 등 국내 고등교육기관들이 정부 재정 지원보다 학생 등록금 같은 민간 재원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정부의 2020년 기준 고등교육 지출 비중은 43.3%로 OECD 평균 67.1%보다 23.8%포인트 낮았고 등록금이 대부분인 민간 지출 비중은 56.7%로 OECD 평균 29.9%보다 26.8%포인트 높았습니다. OECD 교육지표 2023은 회원국 39개국 등 50개국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과 성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내년도 국가 수입이 10% 줄어듭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주는 지방교부세 감소도 불가피해졌는데요. 경상북도는 세입 예산 감소에 대비해서 강력한 긴축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마저 줄어들진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태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수입 예산을 367조 4천억 원으로 짰습니다. 올해 400조 5천억 원에서 33조 1천억 원,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상북도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선 투자와 보조 사업을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3년 이상 추진한 사업은 더 세밀히 살펴보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사성, 선심성 민간 보조 사업은 최대 30% 줄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는 중복성을 따져서 일부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경상 보조 사업은 최대 10% 줄이고 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도 최대 20% 줄입니다.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50%까지 줄이는가 하면 아예 사업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 보조금 총액을 보조금 예산 과목별로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를 시행합니다. 신규 사업도 민간 전문가의 사전 대면 심사 절차를 신설해 사업이 적정한지 공익성은 있는지를 따져 예산 편성을 검토합니다. 실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국에서 실국별 실링제를 시행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국별로 통일적 기준으로 예산을 줄일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사업에 대한 특성이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무리 이제 뭐 예산이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괄된 기준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사업별 특성이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유연한 형태의 접근 방식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올해 포항 지역 첫 벼베기가 흥해읍 덕성리 이병학씨 농장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추수한 벼는 지난 5월 모내기한 조생종, 해담 품종으로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아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햅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첫 벼베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6,012헥타르의 논에서 4만 톤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내일을 기준으로 2023년 쌀 생산량 조사를 시행합니다. 대구, 경북 916개 표본구역에서 1제곱미터당 포기수, 포기당 이삭수, 피해 상황,
10헥타르당 예상 생산량 등을 조사합니다. 쌀 생산량 조사는 쌀 수급 계획 수립, 공공비용 쌀 매입량 결정 등에 활용되며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중순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만파식적 소리에 마음을 띄워 프로그램을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금의 탄생과 역사, 소리내기, 연주법과 악보 보는 법에 대해 강의하고 다양한 민요 연주를 배우게 됩니다. 한편 만파식적 소리에 마음을 띄워 프로그램은 경북문화재 문화예술 교육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국도비가 100% 지원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방소멸시대의 지역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협약을 맺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경북교육청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화와 유학생 유입 정책과 관련해 공동연구, 세미나, 정보교환, 입법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가을비가 내립니다. 남쪽에서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부딪혀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비구름대는 계속해서 이동하며 새벽부터 우리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이번 비는 하루 종일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주말까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내일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경북 북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로 7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곳에 따라 비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도 주춤합니다. 자외선 지수도 낮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이번 주가 지나며 완연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하늘빛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는 가끔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21도, 구미도 21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5도에서 26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도 어제보다 아침 기온 낮습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20도고요. 봉화는 1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6도, 봉화는 24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4도 전망됩니다. 주말까지 정체전선 사이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며 비가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